자, 우리 지금까지 수학여행 갔다 오고 학예하고 그런다고 강의를 꽤 오랫동안 못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이제 드디어 학기말고사가 남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때죠. 네, 놀다가 공부하려니까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힘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한번 학습 문제를 봤더니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원기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렇게 둥근 기둥 모양을 원기둥이라고 했었죠. 자, 이 원기둥의 겉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겉부분 전부 다의 넓이.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기둥에 무엇을 그려보면 편할까요? 네, 이 원기둥에 이런 전개도를 그려보면 편하겠죠. 자,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원기둥에는 이렇게 생긴 원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원이 2개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구하고, 그 다음에 얘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유식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 빨간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요 빨간 것들은 바로 밑면이죠, 밑면. 그러니까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밑면이 몇 개? 네, 밑면이 2개니까 밑면의 넓이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무엇일까요? 얘는 옆면이죠.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바로 원기둥의 건널비가 나오겠죠. 자, 원기둥의 건널비는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활동 1번에 이러한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의 넓이를 구해서? 네,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밑면은 몇 개니까? 네, 2개니까 곱하기 2 해주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바로 옆면을 더해준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면 원기둥의 건널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그 순서대로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밑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밑면을 한번 이렇게 떼서 볼게요. 한 밑면은 반지름이 얼마인 원인가요? 네, 여기 문제를 보니까 반지름이 7인 원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그래서 반지름 7을 여기 넣어서 7 곱하기 원주율 7분의 22를 해줍니다. 자, 약분해 볼게요. 약분을 하면 7과 7은 약분이 되고 무엇이 남나요? 7과 22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 곱하기 7을 했더니 14, 그 다음에 27에 14에 1 올라가서 154가 됩니다. 한 밑면의 넓이는 15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밑면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엇의 넓이를 구할 차례인가요? 네, 옆면의 넓이를 구할 차례죠. 그래서 옆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옆면을 한번 보면 옆면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네,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배웠을 때 옆면의 가로는 무엇의 길이와 같다고 했나요? 네, 이 원의 둘레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를 여기 적어놓고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이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를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 가로에다가 원기둥의 높이 세로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옆면의 넓이가 되겠죠. 자, 이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면의 둘레를 먼저 구해볼게요. 밑면의 둘레. 2글자로 원주죠. 이 원의 원주를 구하고 싶다. 자,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그쵸? 자,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지름을 만들어주고 지름 곱하기 원주율 얼마? 7분의 22로 만들어주면 이것은 바로 이 옆면의 가로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옆면의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뭐와 같다고요? 원기둥의 높이.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 여기 문제를 봤더니 14라고 나와 있네요. 원기둥의 높이 1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얘네들은 먼저 그 약분이 되네요. 그쵸? 약분을 하면 7은 약분이 되고 뭐만 남나요? 2와 22만 남습니다. 2 곱하기 22는 44가 되죠. 44에다가 1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44 곱하기 14를 해서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6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616이구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616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더해주는 일만 남았네요. 우리 한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구했잖아요. 요거에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한 밑면의 넓이는 얼마였어요? 네, 여기서 했듯이 154였습니다. 154. 그런데 원기둥에서는 밑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54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옆면의 넓이는 얼마? 네, 616을 더해줍니다. 자,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4 곱하기 2를 먼저 해줘야겠네요. 그쵸? 이네들을 먼저 계산해주면 308이 됩니다. 308에다가 616을 더해주면 답은 얼마인가요? 암산을 해보세요. 924가 되네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건널비는 92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가요? 자, 사실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활동 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번 활동 2번에는 하나의 전개도가 나오고 이 전개도의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역시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한다면 두 개만 구해주면 돼요. 가장 먼저 뭐? 그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는 무엇을 구해주면 되나요? 그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 자, 이것을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끝이 아니죠? 네, 밑면이 몇 개? 밑면은 2개. 그러니까 밑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다가 옆면을 뭐 해준다? 더해준다. 그러면 바로 원기둥의 건널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구해주면 될까요? 가장 먼저 밑면을 구해줘야겠죠? 자, 밑면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 밑면을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요. 자,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바로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이 뭔지 먼저 알아내야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원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을까? 문제에다 힌트가 있죠. 뭐가 힌트가 되죠? 바로 옆면의 가로가 힌트가 됩니다. 우리 오늘 배웠죠. 옆면의 가로는 무엇과 같다? 밑면의 원주와 같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둘레, 원주는 얼마가 된단 말이죠? 네, 이것과 같은 25.12란 말입니다. 자, 그럼 원주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원주가 25.1인데 원주 구하는 공식은 바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원주율은 여기 나와 있어요. 얼마? 3.14. 지름 곱하기 3.14라 하면 25.12가 나온다는 말이네. 그러면 지름을 구하려면 어떤 식을 세야 될까요? 25.12에다가 3.14를 나누어 줘야겠죠. 25.12에 3.14를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8이 됩니다. 이 원의 지름이 바로 8이라는 거예요. 지름이 나오면 반지름은 바로 나오겠죠. 지름이 8이면 반지름은 얼마? 바로 4가 되죠.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바로 4가 됩니다. 4.
자, 그럼 이제 게임이 끝이 났네요.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면의 넓이 구할 수 있죠?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원의 반지름이 4.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반지름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 3.14. 4는 16. 16 곱하기 3.14를 하면 되겠네요. 16 곱하기 3.14를 선생님이 해봤더니 50.24가 나옵니다. 한 밑면은 얼마란 얘기죠? 50.24 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옆면의 넓이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옆면은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문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5.12라고 나와 있고, 세로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25.12 곱하기 6을 선생님이 또 미리 해봤더니 150.72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이 원기둥의 겉넓이는 얼마일까요?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 이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얼마? 네, 50.24. 옆면의 넓이는 얼마? 150.72. 밑면은 몇 개? 2개. 그러니까 밑면에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가 옆면 150.7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면을 곱하기 2 한 것을 먼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0.48이 나옵니다. 100.48에 150.72를 더해주면 251.2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원기둥의 겉넓이는 251.2 제곱센티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에 두 가지 원기둥이 나옵니다. 이 원기둥의 겉넓이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무엇을 구하고, 네,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 무엇을 구해서, 네,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밑면이 몇 개니까, 밑면은 2개니까 밑면 곱하기 2 한 다음에 옆면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고요. 잘 못하겠으면 틀려도 좋습니다. 일단 해서 찍어서 우리 클래스팅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